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마스터 아론TV입니다. 오늘은 전세 사기 대책 중 하나인 경매로 넘어간 전셋집 낙찰받아도 무주택 자격을 유지시켜주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4월 중으로 개정해 5월에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여기에 더해 전세 사기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재정유예기로 경매에 넘어간 집을 낙찰받아도 피해 임차인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임차주택을 직접 낙찰받는 임차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2월 2일 전세 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무주택 요건이 유지된다고 밝혔었고, 최근에는 소급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오는 5월 규칙 개정 이전에 유주택자가 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세 사기뿐 아니라 임대인의 재정유예기로 경매에 넘어간 집을 낙찰받은 피해자도 무주택 자격을 받게 됩니다. 소급 적용 결정에 따라 무주택 자격 대상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2023년 3월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 피해 유주택자의 무주택 권한을 인정하는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4월 중에 발표를 거쳐 5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규칙 개정은 소급 적용과 구제 대상 확대가 핵심입니다. 기준은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 3억 원, 지방은 1억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세입자가 낙찰받은 경우입니다. 당초 전세 사기로 한정했던 대상을 일반 전세 피해자로 확대해 소급 적용합니다. 수도권에서 1, 2년 전 임대인의 재정유예기로 경매에 넘어간 공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낙찰받아 유주택자가 된 사람의 청약 무주택자 자격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어쩔 수 없이 떠하는 주택 때문에 무주택자 청약 자격을 상실했다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문제 제기를 반영해 소급 적용과 대상 확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3년 5월부터 전세 피해자의 무주택자 자격을 폭넓게 인정하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청약 무주택 자격을 회복하는 대상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는 지난 2월 전세 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피해자 구제 범위에 대한 기준 설정의 어려움 때문에 소급 여부는 확정하지 못했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가운데 이미 살던 집을 불가피하게 경매 또는 공매로 산 규모를 1000명 정도로 추산하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전세 사기뿐만 아니라 일반 전세 피해자의 무주택자 자격까지 소급해 회복해 주기로 최종 결정함에 따라 구제 대상자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3월 23일 부동산 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2022년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에서 임차인이 경매를 통해 살던 집을 낙찰받은 경우는 173건을 기록했습니다. 2020년 99건, 2021년 11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사에서 빠진 공매와 낙찰자 성명을 수기로 옮겨 적는 과정에서 누락된 건수도 적지 않아 실제 임차인이 주택을 떠안은 것은 이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앞으로 임차인이 낙찰자가 되는 사례는 경매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갈수록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차인이 살던 집을 직접 경매받는 경우는 여러 차례 유찰돼 낙찰 대금으로는 전세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을 수 없을 정도로 경매 가격이 낮아졌을 때 이루어집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예지 팰리스의 전용면적 49제곱미터 5층 매물은 2021년 3월 압류됐습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김모 씨의 전세 보증금은 2억 2,800만원, 감정가 2억 3,400만원이었던 이 물건에
최저 입찰가는 10차례 유찰을 거치면서 2,513만원까지 폭락했습니다. 결국 11차 경매가 열린 2023년 1월 임차인 김모 씨가 최저가로 직접 낙찰받았습니다. 전세 보증금의 10분의 1 수준으로 경매 가격이 내려가자 직접 주택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 물건은 전 소유자가 2018년 6월 2억 3,100만원에 매입했는데 그때 임대차 계약을 2억 2,800만원에 체결한 깡통 전세 물건입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거래 금액이 나오는데 어떻게 이 금액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모 씨는 현행 제도에선 주택 청약 시 유주택자로 분류됩니다. 화면의 왼쪽은 경매 대상인 도시형 생활주택 사진이고 오른쪽은 위치도입니다. 강서구 화곡동 소재 지하철 5호선 화곡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아파트 단지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본건은 다세대 주택으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본건의 낙찰자도 개정안이 적용되는 5월 이후부터는 무주택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낙찰받은 주택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주택 청약 당첨 시 정당 계약 때 임대차 계약서, 전공매 낙찰 서류, 등기부 등본 등 3가지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시장에서는 유주택자 부담이 사라지면 임차주택을 경매받으려는 전세 피해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주택자는 가점 비율이 높기 때문에 1주택자, 다주택자와 비교하면 청약에서 유리한 출발선에 서게 됩니다. 불가피할 경우 전세 살던 빌라를 경매받은 뒤 청약에 나서는 수요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또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방안도 밝혔는데 피해 세입자에게 지원되는 저리대출의 보증금 요건이 보증금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완화되고 대출의 한도도 가구당 1억 6천만원에서 2억 4천만원까지 확대됩니다. 기존 저리 긴급자금 대출의 보증금 요건과 대출 한도를 이에 맞춰 확대했습니다. 피해 임차인의 저리대출, 긴급주거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현재는 경매 절차가 종료되어 피해가 확정된 이후에만 발급받을 수 있고 확인서의 유효기간도 3개월로 짧은 기간입니다. 앞으로는 경매 절차 종료 전이라도 보증금 피해가 확실시 되는 경우 조건부 확인서를 미리 발급하여 경매 종료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유효기간도 6개월로 연장됩니다.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새 집을 구하지 못하고 기존 전셋집에 거주해야 하는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기존 전세 대출을 1, 2%로 저리로 대환하는 상품도 5월에 신설됩니다. 또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의 긴급 거처를 신속히 마련해 상반기 중 수도권 공공임대 200가구를 확보하고 500가구 이상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영상에서 소개할 예정인 후순위 국세인 당해세만큼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게 됩니다. 2023년 4월 1일 이후 경매 또는 공매에 따른 매각 결정 기일까지 폭넓게 인정될 계획입니다. 본 강좌가 유용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